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의 40년 수건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심의한 환경부가 조건부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업 추진에 동의한 건데요.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타자기로 친 빛바랜 문서. 지난 1982년 강원도가 정부에 보낸 공문입니다. 설악산에 특수 탐방 운수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건의문입니다. 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는 번번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국립공원 계획 변경과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에 5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부동의와 재보완 요구에 막혔습니다. 이렇게 41년이 흘렀습니다. 환경부가 조건부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냥 피해 저감 대책 마련과 상부 정류장 규모 축소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에서 내놓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우리 강원도에서는 전격 수용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연내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사업 시행 허가 등 11개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설악산 삭도 추진단을 만들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00억 원 가까이 증가한 사업비도 모아둔 기금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시킬 친환경 시설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국가 시범 사업에 걸맞는 글로벌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겠습니다. 지자체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들은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 국립공원 개발에 빗장이 열릴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전문기관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하명만 받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의 조건부 허가 발표에 대해 지역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40년 수건 사업이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준비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고 환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도 국립공원의 환경 보존과 생태 보관, 이동 약자에게 자연 환경에 대한 향유의 기회 제공 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의당 강원도당은 전국의 국립공원들을 파괴해도 된다는 명분으로 묻지마 개발 허가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 새로 창업한 스타트업 기업은 2만 9천 개입니다. 전국적으로 스타트업 기업 110만여 개가 무한 경쟁에 뛰어든 것과 비교하면 2%대에 불과한데요. 이마저도 기업 부가가치가 높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술 기반 창업 기업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 시장에 도전을 내민 청년 기업들을 소개하는 기획보도 창업 기술이 핵심이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보강 용액을 개발한 스타트업을 김도균 기자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벽돌에 하늘색 용액을 8차례에 걸쳐 겹쳐 바릅니다. 용액을 모두 뿌리는 데 걸리는 시간은 5분. 마르는 시간도 5분이면 충분합니다. 섬유 성분을 넣어 강화한 폴리우레아 용액인데 어떤 재료로 지은 건물이라도 바르기만 하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력과 연성을 더해줍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벽돌 건물이 많거든요. 근데 다른 공법 같은 경우는 벽돌 건물에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우리 공법 같은 경우는 적용하기가 쉽다는 점,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 대표는 대학 4학년 때 스타트업에 진출했습니다. 취득한 기술 특허만 해도 8개, 창업 이후 6년 만에 직원도 10명까지 늘었습니다. 2021년 2억 원으로 시작한 매출도 크게 늘어나
지난해엔 11억 원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생기업이지만 기술력을 인정받아 춘천시 조운동의 복지시설 조운 웰컴센터의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하는 등 벌써 7개 건물에 내진 보강 시공을 마쳤습니다. 낡은 식당 건물이었을 때는 내진 설계 등급이 아예 없었는데 지금은 리히터 규모 6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건물로 재탄생했습니다. 최근 도심 속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도시재생 사업이 늘어나면서 사업 아이디어가 빛을 발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낡고 오래된 목재나 벽돌 등 건축 자재에 내진 보강이 필요한데 이때 적합한 제품을 개발한 겁니다. 공공 건축물의 72%는 내진 성능을 확보했지만 민간 건축물은 15%에 그쳐 시장성도 충분합니다.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공사비가 최소 1,000만 원 단위로 비용 부담이 큰 가운데 시공 시간을 줄이고 재료비도 절감할 수 있는 기술로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도시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경제성이 예민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스프레이형으로 경제성을 되게 많이 절감한 부분이 있고 도시 재생에서 착안한 아이디어로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스타트업. 인력을 늘리고 시공 물량도 공격적으로 확보해 올해 매출 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 규모와 지역별 차등 지원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시군들도 할인율과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액 삭감됐다 여야 합의로 되살아나 올해 행정안전부가 각 시군에 지원하기로 한 지역화폐 관련 국비 규모는 3,523억 원입니다. 이를 다시 인구 감소 지역과 일반 자치단체로 나누어 차등 지급하기로 했는데 도내에선 삼척시와 태백시, 9개 군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 강릉, 춘천, 원주, 동해, 속초시와 인제군의 6곳이 일반 자치단체로 분류됐습니다. 양양군은 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지역 화폐가 없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은 할인율 10%, 일반 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따라 7에서 10%까지 차등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발행 규모가 크고 할인율이 높을수록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는 구조여서 도내에선 태백시가 26억 5,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삼척시가 21억 7천만 원으로 두 번째, 강릉시가 20억 800만 원으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국비 반영 여부가 불투명해 올해 지역화폐 할인 규모를 줄였던 지자체들은 대체로 할인액과 발행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강릉시가 기존 6%에서 10%로, 정선군이 5%에서 10%로, 동해시가 6%에서 8%로 할인율을 높이기로 했고 고성군은 2월부터 기존 5%를 10%로 늘렸습니다. 태백시는 할인율은 10%로 유지하되 사용 한도를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고 속초시와 삼척시는 10% 할인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속적인 물가와 난방비 인상,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 촉진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10%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번 지역화폐 국비 지원은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에 국한된 것이어서 강원도의 강원상품권은 기존의 5%, 20만 원으로 할인율과 사용 한도가 유지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역화폐 지원 규모가 늘게 되면서 최근 좋지 않은 서민 경제 상황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무릎 관절 수술을 한 지 이틀 만에 30대 여성이 발작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법원이 사건 5년 만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병원 측은 유족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년 전 검찰은 혐의가 없다며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던 사건입니다. 보도에 황구선 기자입니다. 2017년 길을 걷다 넘어져 무릎을 다친 30대 여성 김모 씨. 통증이 심해지자 원주 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란 설명을 듣고 왼쪽 무릎 관절 수술을 받은 김 씨는 이튿날 갑자기 발작 증세를 보이다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수술받은 왼쪽 다리에서 생긴 혈전이 폐혈관을 막은 폐색전증으로 분석됐습니다.
졸지에 엄마를 잃은 중학생, 초등학생 자녀는 수술 직후 폐색전증 증상을 보였던 엄마가 관련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걸 알게 됐고 주치의와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의료진이 치료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고 유족들은 상급 검찰청에 항고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성년이 된 김 씨 자녀는 의료진 과실이 명백하다며 원주 의료원을 상대로 민사, 즉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법원은 검찰과 달리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당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주 의료원이 유족에게 2억 2,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발작을 일으켰던 원인인 폐색전증을 의료진이 알아차리지 못했고 피가 굳는 혈전에 대응하는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않는 등 관련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주치의가 이 같은 응급 상황을 전화로만 보고받고 직접 진찰하지 않아 환자를 돌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선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 3년 만에 민사소송에서 과실이 인정된 겁니다.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민사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강한데요. 이 사건 판결은 의료 과오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형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 하에 유족들은 고인이 숨진 직후 지금까지 주치의를 비롯한 의료진들은 단 한 차례의 사과도 없었다며 진정 어린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책임 안 지려고만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죽고 나서도 미안하다고 의사가 와서 얘기한 거 아니라 현장 직원이 왔었대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원주 의료원은 도의적으로는 환자를 돌보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내부 심의 결과에 따라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 투표소 160곳을 확정하고 선거인 14만 2,350명에게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투표는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동에 1개씩 설치된 투표소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는 시군마다 1개씩 설치된 특별 투표소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해온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를 최종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 공포안을 작성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강원도는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별장 중과세 규정이 폐지되면 비수도권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로 취득세 세입이 늘고 체류 인구 증가와 은퇴자 귀농 귀촌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강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인 전립선암 예측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실증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립선암 예측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은 강원도의 실증 특례 데이터를 활용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도를 관리하고 환자에 대한 추적 관찰이 가능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겁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만성 간질환, 뇌손상, 안면골 골절 3개의 질환에 대한 정밀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을 시작으로 4개의 실증 사업을 오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운영하는 강원광역 세일센터가 경력단절 예방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전국 159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가운데 올해 전국 80개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는 강원광역과 춘천, 강릉 3개의 세일센터에서 제공합니다. 강원광역 세일센터는 여성 고용 유지 지원과 직장 문화 개선 지원, 인식 개선 강화 등 4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최근 5년 동안 봄철에 발생한 화재가 2,9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화재 9,772건 가운데 계절별로 3월부터 5월까지 2,912건이 발생했고 원인별로는 담배꽁초 투기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9.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화재 취약 지역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해 의무교육을 명목으로 관계없는 보험 홍보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노동부 원주지청과 영월출장소는 안전교육기관을 사칭해 강사를 파견하고 보험이나 카드 홍보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노동부가 지정한 안전교육 위탁업체인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칭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조회 시스템을 통해 의무 안전교육이 필요한지 관련 교육기관은 어디인지 확인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강원 동해안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 5곳이 올해 완공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지난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지로 선정됐던 강릉 정동과 속초 장사, 고성 무남 등 5곳이 올해 상하반기에 각각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 선정된 강릉 소돌과 속초 설악, 삼척 초곡 등 어촌뉴딜 대상지 3곳은 올해 착공하고 지난해 선정된 대상지들은 내년에 착공합니다. 한편 어촌 뉴딜 사업이 올해부터 어촌 신활력 사업으로 바뀌면서 강릉 안인진과 삼척 대진 등 4곳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도 체육회가 민선 2기를 맞아 체육회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4명의 신규 직원을 충원했으며 1실, 2과, 7팀이던 원래 조직을 1실, 3부, 7팀으로 확대하면서 감사관을 새로 두기로 했습니다. 도체육회는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는 체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신규 사업 추진, 회원단체 행정 지원 강화, 대외 관계기관과의 소통 협력 강화 등 연계 사업 확장과 도약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춘천시가 지방 출자 출연기관 혁신과 레저 스포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레저와 태권도 조직위원회를 통합합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브리핑을 열고 레저 조직위원회와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 조직위원회를 레저 태권도 조직위원회로 통합하고 1국 3팀 13명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레저 사무국을 사용하되 태권도 대회가 열릴 때는 호반체육관을 그 지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춘천시 상하수도 요금이 올해로 3년째 동결됐습니다. 춘천시는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2021년 결산 기준 상수도 57%, 하수도 20% 정도로 정부 권장 현실화율에 한참 못 미치면서 지난해 727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요금 인상을 검토했지만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 인상을 보류하고 내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시가 주거 취약계층에게 이사비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쪽방과 고시원, 반지하와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거 취약 계층입니다.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계약자나 민간 임대로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사비용 영수증 등을 첨부해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춘천시가 오는 5월 12일까지 LED 등기구 교체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조명 등을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무상 교체해 줍니다. 올해 하반기에 대상자를 확정해 내년 상반기에 조명기기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주시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주시 일산동 옛 지하상가에 자리 잡은 원주시 소상공인 종합정보센터는 원주사랑 상품권 인센티브 확대와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 특례 보증 지원 확대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창업과 폐업,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배달에 밀단시켜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도 전담하게 됩니다. 삼척 대금굴이 모노레일 교체 공사로 운영을 임시 중단합니다. 삼척시는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 대금굴의 모노레일 교체 공사를 위해 운영을 임시 중단할 계획이며 공사 일정에 따라 임시 중단 기간도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금굴은 천연기념물 제178호 대일이 동굴지대에 있는 동굴로 2007년 일반에 개방된 이후 누적 방문객은 268만 명입니다. 응급의학과 의사 부족으로 축소된 속초의료원 응급실 운영이 일부 재개됐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어제부터 병원 내 다른 과목 전문의가 응급실 진료에 참여해 월, 화, 수 3일은 주간 진료를 재개하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일은 24시간 정상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